오늘 문제풀이부터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오늘 과제 있었죠? 그거 문제를 풀어드리죠. 우선 연습 문제 전부 다 풀어드리긴 할 거거든요. 보셨어요? 핸드폰 좀 앞에 주시고 들어가세요. 연습 문제 16-4번 보겠습니다. 16-4번 보시면 만원짜리 5개, 100원짜리 3개, 1000원짜리 7개네요. 100원짜리 3개, 그 다음에 1000원짜리 7개, 그 다음에 만원짜리가 5장이 있는데 금액이네요. 금액. 경우 말고 금액이에요. 금액이니까 변환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낮은 단위에서 높은 단위로 올라가려면 10개 필요한데 하나 빼면 9개. 9개 이상 아니죠? 변환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 단위인 1000원에서 만원으로 갈 때 10개 필요한데 하나 빼면 9개. 9개 이상 아니니까 변환할 거 없네요. 이거 변환할 거 없네요. 금액이라고 나왔지만 방법하고 차이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00원짜리는 3개 있으니까 0개, 1개, 2개, 3개까지 해서 4가지 경우가 존재할 거고요. 1000원은 0개, 1개, 2개 해서 7개까지니까 8가지. 그 다음에 만원은 6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곱합니다. 그리고 문제 제일 마지막에 쓰여 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지불한다의 개념이라 빵원을 지불하는 건 없어서 하나를 빼주셔야 됩니다. 됐죠? 경우에 지불하는 금액인데 방법하고 똑같은 문제가 돼버렸어요. 변환을 할 게 없는 문제였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15-6번입니다. 16-5번이요. 미안해요. 다른 숫자를 봤네요. 16-5번이요. 미안합니다. 자, 16-5번. 숫자 0, 1, 1, 2, 2를 같은 숫자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고요. 같은 숫자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고 5자리 숫자로 만들어야 된대요. 근데 0, 1, 1, 2, 2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힌트가 되고요. 결론부터는 수용도를 그리셔야 됩니다. 5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0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케이스가 제일 앞에 1이 오거나 2가 오는 두 개의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웃하는 수가 이웃했을 때 같은 수가 이웃할 수 없으니까요. 1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두 종류밖에 없어요. 0하고 2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도 마찬가지예요. 0하고 1밖에 없어요. 됐죠? 그런 다음에 1, 0이 왔죠? 그럼 현재 남은 건 2가 남아있고요. 2가 왔을 때는 1, 2, 0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1, 2, 2를 다음에 세 자리에 늘어나야 되는데 이웃하면 안 되잖아요. 이웃하면 안 되니까 2하고 가운데 1이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1, 2, 0을 늘어나야 되는데 2 다음 숫자잖아요.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사실은 1하고 0밖에 없어요.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1, 0 하면 남은 건 뭐만 남아요? 여기선 1 썼으니까 2, 0 남죠? 그럼 이건 2, 0으로 들어와도 0, 2로 들어와도 되고요. 0 썼으면 남은 건 1, 2니까 1, 2로 들어와도 2, 1로 들어와도 되죠. 그래서 1로 시작하면 총 5개가 있고요. 이거 사실 생각해보면 구조가 완전히 똑같아요. 0 하나에 1, 2개, 2, 2개잖아요. 그럼 1자리에 2를 쓴 것뿐이에요. 2자리에 1을 쓴 것뿐이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1자리에 2, 0은 그대로 0이고요. 1, 2, 1. 이 사실은 두 번째 이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2 있으니까 여기 2는 1로 바꾸고요. 1은 2, 2는 0은 그대로 0이고요. 2는 1, 0, 0, 1. 그 다음에 2, 1, 1, 2 이렇게 바꾸면 또 똑같은 거죠. 구조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1자리에 2 넣고 2자리에 1 넣으면 똑같은 이야기가 돼서 사실 이 친구는 이 친구의 정확히 같은 개수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 답이 됩니다. 물론 10개밖에 안 되니까 일일이 세셔도 되는데 대칭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조금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맞았어요? 아니에요. 네. 근데 왜 놀래요? 네. 왜 놀랬어요? 11개였어요? 10개가 아마 맞을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수를 순서대로 ABC. 그럼 ABC가 될 수 있는 건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온 거고 1에서 6. 1에서 6, 1에서 6. 해서 전체 경우는 6 곱하기 6 곱하기 6의 개수가 나올 수 있는데 최소값이 2래요. 최소값이 2라는 건 1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이 나오면 안 됩니다. 1은 안 되고요. 2는 꼭 나와야 돼요. 맞죠? 2도 없으면 1도 없고 2도 없으면 최소값이 2라는 걸 만족시키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2가 한 개 있어도 되고 2개 있어도 되고 3개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2 이렇게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첫 번째가 이 얘기예요. 1이 없다고요. 1이 없다는 건 우리 ABC가 순서대로 2에서부터 6까지, 2에서부터 6까지, 2에서부터 6까지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걸로만 만들 건데 이걸로만 만들면 5 곱하기 5 곱하기 5죠? 그래서 5의 세제곱 개만큼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2가 꼭 있어야 된다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친구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2부터 6까지만으로 만들면 666 이런 친구도 들어있잖아요. 이 5의 세제곱 안에. 근데 666은 우리가 원하는 친구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고요. 여기까지 맞고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2의 개수를 생각해보면 0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1개가 있을 수도, 2개가 있을 수도, 3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경우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2가 1개 있거나 2개 있거나 3개 있거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거고요.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거고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럼 4개가 아니에요. 4종류입니다. 4종류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게 3종류잖아요. 그러면 전체 뭐예요? 이거죠. 전체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뺄 겁니다. 이걸 뺄 거라고요. 그럼 남은 개수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개수가 아니에요. 종류예요, 종류. 그러면 우리 지금 빼려고 하는 건 뭐냐면 2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걸 빼자고요. 2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걸 뺄 거고 그게 이 얘기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2가 빵개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1은 없어야 되고 2도 빵개예요. 그럼 사실 2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ABC가 3에서 6까지만 가질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3, 4, 5, 6이니까 4개, 4개, 4개죠. 4의 세제곱 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까 전에 이야기한 666 같은 게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걸로만 만들면 2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5의 세제곱, 1이 없는 개수에서 2도 없는 개수를 빼버리면 최소한 2가 하나, 적어도 2가 하나는 있는 경우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가장 작은 값이 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5의 세제곱, 4의 세제곱 얼마 안 되니까 직접 구하셔도 되고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을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6-10번 해보죠. 이거 적어주시고요. 자, 16-10번은 사실 본 적이 없으면 못 풉니다. 네, 본 적이 없으면 이 생각을 바로 해내서 푸는 게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네로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시면 왼쪽으로는 못 가요. 근데 위아래로 가는 건 가능합니다. 네, 최단 경로일 필요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가능하고요. 같은 곳만 찍지 않으면 됩니다. 같은 길만 가지 않으면 되고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 같은 곳으로 가도 되니까 이렇게 가도 됩니다. 이렇게 가셔도 돼요. 이 문제에선 상관없는 걸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만든 상태에서 이걸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개냐라고 했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매 회마다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왼쪽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데 어디를 찍냐에 대한 문제로 어디를 거쳐서 갈 거냐에 대한 문제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요 줄을 1번 줄, 두 번째 이 줄을 2번 줄, 세 번째 이 줄을 3번 줄, 네 번째 이 줄을 4번 줄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온 거냐면 요 칸에선 2번 줄을 선택한 거고요.
이 칸에선 1번 줄을 선택한 거고 이 칸에선 4번 줄, 3번 줄, 2번 줄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세요. 2번, 1번, 4번, 3번, 2번. 그래서 이걸 연결하기에 위아래는 그냥 연결을 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침 5명이네요. 준용이 1, 2, 3, 4 중에 어떤 숫자 쓰고 싶습니까? 3번이요? 3번? 4번이요. 여기 4번. 세훈이? 1, 2, 3, 4 중에 2번. 그 다음에 세아? 3번. 가연이? 1, 2, 3, 4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1번이요. 그러면 1번 하고 끝내볼게요. 그럼 이건 어떻게 간다는 거냐면 여기 찍고요. 여기 찍고요.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는 거예요. 그럼 이걸 찍으면서 여기에 가게 하려면 이렇게 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이 좀 다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그래서 결국엔 가로줄 중에 몇 번째 칸을 선택하냐로 이야기가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4, 처음에 이 1, 2, 3, 4 중에 하나니까 4, 4, 4, 4예요. 얼마? 4의 5제곱입니다. 그럼 4의 5제곱은 2의 몇 제곱이에요? 10제곱이죠. 2의 10제곱은 외워놓읍시다. 1024입니다. 그래서 답은 1024가 되는 거예요. 은 13번입니다. 13번이고요. A, B, C, D, E에 3개의 작물을 심을 거래요. 근데 규칙이 이웃하는 곳엔 다른 작물을 심는다. 3개 모두 사용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요건 앞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뒤에 이야기가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형도를 그려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수형도 그리면 개 많아요. 예를 들어 1, 2, 3 이렇게 있죠? 1, 2, 3, 1번 작물, 2번 작물, 3번 작물이 있어요. 여러분 작물 중에 아는 거 뭐 있습니까? 쌀 말고요. 뭐 감자. 그래요. 좋아요. 감자 있고요. 또 뭐 있나요? 콩 있죠. 콩 있고 요즘 어릴 때 뭐 기른 거 없나? 토마토 진딧물 개 많이 생깁니다. 길러본 적 있나요? 네, 진짜 진딧물 개 많이 생깁니다. 자, 어쨌든 감자, 콩, 토마토 1번, 2번, 3번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감자 심고요. 2번 땅에 토마토 심어요. 예, 토마토 3번. 근데 이렇게 하나 토마토 심고요. 감자 심고 이걸 다 따줘야 돼요. 그러면 되게 많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은 아니에요. 왜냐면 3 곱하기 3이 되면 1번 심고 1번 심는 게 가능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1번, 2번, 1번, 2번, 1번 이런 식으로 심어도 3 곱하기 3 곱하기 3엔 들어가는데 그러면 3번을 안 심었잖아요. 그런 제약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요. 요 개념이 조금 어렵거든요. 1, 2, 3이 있는데 누가 누군진 모르게 했는데 그냥 A라는 작물, B라는 작물, C라는 작물이라고 생각을 해줄게요. 왜 그런지는 마지막에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A라는 작물을 심어요. 뭔지 몰라요. 1, 2, 3번 중에 누군지는. 근데 그 옆에 심을 수 있는 건 B라는 작물인 겁니다. 또는 A라는 작물을 심으면 그 옆에 심을 수 있는 건 C라는 작물이에요. 그럼 이 다음에 심을 수 있는 건 뭐가 올 수 있냐면 A라는 작물이 올 수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C라는 작물이 올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A라는 작물과 B라는 작물이 올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역시 숫자가 개 많아요. 여기 다음에 A 다음에 2개 왔죠? 그 다음에 각각에서 또 2개 오죠? 각각에서 또 2개 오죠? 각각에서 또 2개 오죠? 그럼 이거 16개 생깁니다. 16개나 케이스를 나누는 건 너무 많아요. 그래서 A, B를 쓴 거거든요. 채훈이 정신 차려. 그래서 A, B를 쓴 건데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얘랑 얘가 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첫 번째 자리와 세 번째 자리에 같은 작물을 심고
두 번째 자리에는 첫 번째 친구와 다른 걸 심는다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A 하고 B를 쓰든 C를 쓰든 감자 사이에 콩을 심어, 감자 사이에 토마토를 심어 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되니까요. 그 뭐가 그렇게 즐겁네요. 그래서 1번과 3번이 같은 걸 심고 2번은 1번과 다른 걸 심는다. 이런 개념이나 아니면 1, 2, 3에 A, B, C에 완전히 다른 걸 심는다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종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A, B, A 구조를 쓰거나 A, B, C 구조를 쓴다고요. 차이가 뭐라고요? A, B, A, C 위치에 같은 작물을 심는다랑 3개 다른 작물을 심는다. 그럼 이야기가 훨씬 더 간단해지거든요. 그럼 다음에 오는 건 뭐가 올 수 있냐면 B나 C가 올 수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A, C의 같은 작물, B, D의 같은 작물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다음에는 A, C의 같은 작물, B, D의 서로 다른 작물로 해석이 된다고요. 그럼 여기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올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A, B 썼어요. 3개가 심어져야죠? 어쩔 수 없이 C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A, B, A, C까지 왔어요. 그럼 A가 와도 되고 B가 와도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뭘로 해석되냐면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저기서는 A, C, E의 같은 작물을 심고 두 번째랑 네 번째는 서로 다른 작물을 심는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이 된다. 종류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A, B, C. 그럼 다 썼네요. C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A랑 B만 올 수 있고요. 그럼 A 왔으니까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B랑 C가 올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A, B, B, C, B 왔어요. 그럼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A랑 C가 올 수 있겠죠. 됐습니까? 해내고 나니까 몇 개밖에 없어요, 케이스가. 7개밖에 없죠. 그럼 7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A, B, C에 뭘 넣을지 생각해 볼게요. A, B, C에 만약에 감자, 콩, 토마토를 넣을 수도 있고요. 콩, 감자, 토마토를 넣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뭐가 되냐면 A에 1, B에 2, A에 1, B에 2 위에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그럼 이거 뭐예요? 감자, 콩, 토마토. 근데 요걸로 2, 1, 3을 넣으면 2, 1, 2, 1, 3이에요. 그럼 뭐라고요? 콩, 감자, 토마토를 넣는 거라고. 구조를 만들고요. 그 구조 안에 애들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는 몇 개밖에 없다고요? 7개요. 그리고 그 구조당 A, B, C에 1, 2, 3을 집어넣는 거라 오늘 할 거긴 한데 사실 순열을 이용하면 간단하긴 한데요. 일일이 집어넣는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2, 3, 1, 3, 2. 1 앞에 오는 거 2, 1, 3, 2, 3, 1. 그 다음에 3, 1, 2, 3, 2, 1 해서 6개가 있는 거죠. 저 3개를 A, B, C 위치에 넣는 건 6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하나당 6개씩의 곡물? 예, 그걸 넣는, 농작물을 넣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6개니까 몇 개? 42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좀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내용 자체가 많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종류를 넣고 그 다음에 안에 직접 집어넣는다. 이런 거라서 구조부터 만드는 행위를 하는 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정리하세요. 안 그러면 수영도로 일일이 그리셔야 되는데 빡세요. 는 347번 보겠습니다. 자, 347번. 오늘 아까 했었던 거는 금액이었었는데 결국 변환이 안 됐는데 이거는 변환이 되는 문제예요. 1,000원짜리 4개. 그 다음에 5,000원짜리 3개.
그리고 10,000원짜리. 두 개 있는데 금액을 구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지불 금액이요. 지불 금액이니까 변환이 가능한 변환하셔야 돼요. 1,000원이 5,000원 되려면 5개 있어야 됩니다. 네, 하나 빼면 4개죠? 4개 이상 있네요. 바꿀 거예요. 그럼 현재 금액으로는 19,000원이니까 1,000원짜리가 현재, 이거 10,000원짜리야. 1,000원짜리가 현재 19장 있는 겁니다. 그럼 1,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되려면 10장, 빼기 1이니까 9개 이상이죠? 그러면 20,000원이 1,000원짜리로 추가돼서요. 현재 1,000원짜리는 39장 있는 겁니다. 그럼 1,000원짜리 39장이나 있는 거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0부터 39까지 하면 40개인데 하나 빼서 39개가 됩니다.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왜? 예, 그래요. 그래서 답은 39가지가 되겠습니다. 변환 다 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지불 안 하는 건 제외합니다. 됐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350번입니다. 자, 350번 해석해 볼게요.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었는데 그걸 앞에서부터 A1, A2, A3, A4라고 했고요. 이 친구들에 들어올 수 있는 건 1, 2, 3, 4 하나씩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요거의 해석이요. AI는 I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치고 I는 1, 2, 3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걸 만족해야 된대요. 긴 걸 기호화해서 간단하게 쓴 것 뿐입니다. I에 1 넣고 2 넣고 3 넣어서 직접 써볼 거예요. 그럼 I에 1을 넣으면 I가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죠? A1은 1이 아니라고요. A1은 1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I에 2 집어넣으면 A2는 2가 I에 2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고요. I에 3 집어넣으면 A3는 3이 아니라고요. 이 얘기인 겁니다. 됐죠? 그럼 1번 자리에 1이 못 오고 2번 자리에 2가 못 오고 3번 자리에 3이 못 온다고요. 그럼 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교란순열에 관련된 내용이죠. 교란순열 원래 어떻게 풀었습니까? 외워서 푼다고 그랬죠? 1, 2, 9, 44라고 했어요. 근데 1, 2, 9, 44는 언제 쓰는 거였어요? 전체를 다 교란할 때 쓰는 거였습니다. 4개 있는데 4개가 모두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는 안 되는 경우. 근데 지금 4개 있는데 3개만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 안 된대잖아요. 4는 어디에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 4 와도 됩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근본적인 걸로 돌아가서 교육과정상으로는 문제 어떻게 푼다고 그랬죠? 이거 했었을 때 선생님이 외우는 거 말고 앞에 설명해 준 것도 있었잖아요. 나뭇가지 모양 그림을 그린다. 3글자. 수영도요. 수영도로 그려서 일일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운 게 있다면 자, 여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까지 나중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배운 게 있으니까. 그러면 I4를 넣어서 A4가 아닌 경우까지 넣으면 이렇게 하면은 교란순열이죠. 명확한 형태의 교란순열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에 우리가 원하는 것 요것만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A4가 4인 경우면서 같은 경우를 더하면 되지 않을까요? 좀 어려운 이야기죠. 이거는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A1은 1이 아니고 A2는 2가 아니고 A3는 3이 아닌 상태에서 A4가 4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A4가 4가 아닌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둘을 더하면 A4는 4 또는 4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성립하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럼 이거 자체는 교란순열로 풀면 되고요. 이거는 A4는 4라고 고정돼 버렸잖아요. 그럼 여기에 4를 집어넣어요. 그럼 1, 2, 3이 안 오는 경우죠. 3개짜리 교란순열이에요. 3개짜리 교란순열은 얼마였었죠? 1, 2, 9, 44였죠? 2개예요. 이건 몇 개고요? 9개죠. 그래서 둘 다 하면 몇 개라고? 11개가 돼요. 그럼 우리가 할 건 진짜 11개인지 한번 수영도를 그려서 확인을 해보죠.
자, 그러면 A1, A2, A3, A4까지 있어요. A1에 올 수 있는 건 뭡니까? 1 빼고 나머지 다 올 수 있죠? A1은 1이 못 온다 했으니까. 그럼 올 수 있는 건 2, 3, 4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가 썼으니까 지금 남은 거 1, 2, 4가, 1, 3, 4가 있어요. 1, 3, 4가 있으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다 올 수 있네요. 1도 올 수 있고요. 3도 올 수 있고요. 4도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 1 썼으니까 남은 거 3, 4인데 3 오면 안 되죠? 4밖에 못 오겠네요. 그럼 3 오고 끝났어요. 2, 3 썼으면 남은 거 1, 4인데 여기에 1, 여기에 4 오는 거 돼요. A4는 포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 1 이것도 되죠. 그리고 2, 4 썼어요. 남은 거 3, 1만 남았어요. 근데 3이 여기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1, 3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3이 왔어요. 그럼 남은 건 1, 2, 4예요. 근데 2가 여기 올 수 없으니까 1하고 4만 올 수 있겠네요. 그럼 3, 1 썼으니까 남은 거 2, 4예요. 그러면 2, 4 올 수 있고요. 4, 2도 올 수 있겠네요. 3, 4 가져도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 4 썼으면 남은 거 1, 2죠? 1, 2니까 이거는 1, 2도 되고요. 2, 1 이렇게도 되겠네요. 됐고요. 그 다음에 4일 때는요. A1이 4예요. 그럼 남은 건 2, 3, 1, 2, 3 남았죠? 근데 2는 올 수 없으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1하고 3만 올 수 있을 거고요. 4일 썼으면 남은 거 2, 3. 2, 3인데 3 올 수 없죠? 그럼 2하고 3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4, 3 썼으면 남은 거 1, 2고요. 1, 2면 상관이 없네요. 1, 2가 와도 되고요. 2, 1이 와도 됩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 됐고요. 아까 A4가 포인 경우 있다고 그랬죠? A4가 포인 경우 하나, 2개 있네요. 그리고 남은 친구들은 사실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교란순열이 되는 겁니다. 외운 걸 이런 식으로 써먹으면 도움이 되고요. 11개밖에 안 되니까 사실 그냥 일일이 그려서도 됩니다. 그래서 그 교란순열 이야기하면서 수영도 그리는 것도 알려드렸던 게 이렇게 실제로 제약상을 넣으면 수영도를 그리셔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11개입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정석은 아마 다 풀어드렸을 거고요. 부교재에서 혹시 질문 있나요? 부교재 이번에 과제 어디서부터 했냐면요. 337번부터 했네요. 자, 그러면 337번 있는 102페이지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103페이지요. 344번. 144의 n제곱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91개다라고 돼 있어요.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 분해한 다음에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144를 우선 소인수 분해할 거예요. 144는 12의 제곱이네요. 근데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그거의 제곱이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의 2제곱이라 주어진 친구는 144의 n제곱이라고 하면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의 n제곱이고 그럼 2에 곱해지죠. 4n 곱하기 3의 2n제곱인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 1 더한 4n 플러스 1 하고요. 여기에 1 더한 2n 플러스 1에 곱을 했더니 91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뭐 적절한 숫자 대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개해서 정리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대입할게요. 대입하면 5 정도 넣어볼게요. 그럼 5, 4, 20이니까 21이죠. 5 넣으면 얼마예요? 11이죠. 훨씬 큰 수네요. 그죠? 그러니까 5는 아닐 거라고요. 5보다 더 작아야 돼요, 수가. 그러면 2 집어넣어 볼까요? 2 집지만 2 집어넣어 보죠. 그러면 8하고 1이니까 9 곱하기 5 안 되네요. 3 집어넣어 보죠. 13 곱하기 7이네요. 이거네요. 그래서 n은 얼마? 3인 겁니다. 전개해서 정리하셔도 돼요. 근데 숫자가 별로 안 큰 것 같아서 그냥 집어넣습니다. 이 페이지에 더 질문 있나요? 342번.
상자 A에는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들어있고 B에는 1부터 9까지 적힌 게 9장, 하나씩 적힌 게 9장 들어있어요. A, B에서 한 장씩 꺼낸 숫자를 스몰 a, 스몰 b.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짝수래요. 자, 그러면 제곱이니까 자연수의 제곱이니까 결국 자연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A제곱도 자연수고요. B제곱도 자연수입니다.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인데 결과물이 짝수가 되었다고요. 결과물이 짝수가 되었다고 하면 A가 뭐여야 되냐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짝수인데 B도 짝수일 수 있고요. 이래야지만 짝수가 나오잖아요. 아니면 이게 홀수인데 이게 홀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제곱해서 짝수가 나오려면 원래 수가 뭐여야 되겠어요? 자연수인데 제곱해서 짝수가 나오려면 짝수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짝수는 다시 말하면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약수 2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곱해서 2를 가지고 있으려면 원래 수에도 2가 있어야겠죠. 아니면 루트 2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연수를 맞추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짝수라는 건 원래가 짝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선 A, B가 짝수예요. B는 이 경우는 홀수가 되는 거죠. 2가 없어야 돼요. 그럼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짝짝이나 홀홀이다니까 또는으로 연결해서 경우를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는 1부터 5까지 있어요. A 1부터 5까지인데 짝수 몇 개 있습니까? 1부터 5까지 중에 2개 있죠? 홀수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 다음에 B는 1부터 9까지 있으니까 짝수 몇 개 있냐면 4개 있네요. 아닌가? 네, 맞네요. 그 다음에 홀수는 5개 있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많이 설명하긴 하는데, 여러분, 요런 문제 풀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라벨링을 잘해야 돼요. 이름표를 잘 붙여야 됩니다. 사실 짝수 홀수로 적어도 되는데, 짝수 홀수 적으면 좀 귀찮잖아요. 획도 많고. 그래서 보통 짝수가 영어로 뭡니까? 홀수가 영어로 뭔가요? 잘 모르죠? 네, 그래서 뭐 나는 안 그러는데 선생님들 중에 짝수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J로 표현하시대. 짝수로 표현하시대. 홀수는 뭐라고 표현해요? 홀수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짝수는 even 넘버입니다. 홀수는 odd 넘버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조금 더 있어 보이시겠습니다. 실제로 선생님 아는 분 중에 저기 짝수를 J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짝수 아니에요. 자, 103페이지 더 질문이요. 없으면 104페이지. 105페이지. 없나요? 106페이지까지가 숙제였습니다. 106페이지. 네. 106페이지 질문 있나요? 없습니까? 정석은 선생님이 연습 문제 다 풀어드렸죠? 과제 아마 다 풀어드렸을 거예요. 혹시 더 질문 있는 거 없어요? 이렇게 3학년들이 되는데 이렇게 의욕들이 없어서. 우리 다음 주 목요일이면 진도가 끝날 거예요. 목요일이면 진도 끝날 거고 금요일이면 문제풀이하고 종료할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까지 나오시면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하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어렵지 않아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지금까지 했었던 오답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별 오답, 기간 오답, 일일 테스트 오답 그런 거 낸 거 있죠? 그거 채점한 거에 오답 문제를 풀 겁니다. 그게 개별 과제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유형수, 틀린 유형수 곱하기 3만큼이 개별 과제로 나갈 겁니다. 열심히 하셨던 분은 개 조금 나갈 거고요. 열심히 안 하신 분은 개 많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건 다 맞을 때까지 남아서 하고 갈 겁니다. 알겠죠? 몰라요. 그리고 대충 제출해서 가면 안 되고 남아서 다 고치고 갈 겁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모든 답지는 다 드렸어요. 기간 오답이니 일일 테스트 오답이니 이런 거 다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틀린 거 다시 꼭 확인해 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엔 그걸 할 겁니다. 알겠죠? 맞아요. 열심히 안 하면 조진 거예요.
지금까지 대충 했으면 다 조진 겁니다. 자, 쉬었다 하죠. 오늘 진도는 순열입니다. 순열 이야기 할 거고요. 순열 이야기 하기 전에 설명을 위해서 하나 설명을 하고 순열 설명한 다음에 예시, 그 다음에 예외적인 내용들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교재 없는 내용들 이런 거 많이 설명할 거니까 좀 잘 신경 써서 들으시기 바래요. N하고 느낌표예요.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N 계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계승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계승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고요. 더 많이 쓰는 건 N 팩토리얼이에요. 팩토리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많이 이야기하는 건 N팩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N팩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요. 기호예요. 약속이니까 외에는 없어요. 그냥 이걸 의미하는 걸 길고 귀찮으니까 기호로 쓰는 것 뿐입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요. 뭘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1부터 시작하세요.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올 때까지 증가시키냐면 n이 나올 때까지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온 결과물들을 곱할 거거든요. 근데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수학에서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반복하세요를 표현하는 기호가 있어요. 그 기호가 뭐냐면 농담 아니고 진짜입니다. 점 3개 찍는 거예요. 2개 찍어도 안 되고요. 4개 찍어도 안 됩니다. 정확히 3개만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 3개를 찍으면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연산을 반복하세요. 그 뜻인 겁니다. 그럼 이거의 점점점의 의미는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시켜 n이 나올 때까지의 값들을 곱하세요. 그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점점점이 없죠? 그러면 무한히 반복하세요. 그 뜻인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5 팩토리얼은 뭐냐면요.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시켜서 누가 나올 때까지 5가 나올 때까지 쓰시고 결과물들을 곱하시면 됩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말로는 쉬워요. 1부터 5까지 있는 자연수를 모두 곱해. 말로는 쉬운데 식으로 쓰면 길죠? 그래서 기호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얘의 계산 결과는요. 보통 계산 결과는 제일 마지막에 하긴 하는데 나왔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10이고 이렇게 곱하면 12니까 120이 되겠습니다. 됐죠? 3팩토리얼도 해볼게요. 그럼 3팩은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시켜 3이 나올 때까지고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6입니다. 자, 그럼 1팩은요. 1팩은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시켜 1이 나올 때까지 쓰세요예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죠. 그래서 1팩은 1인 겁니다. 그리고 원래 팩토리얼은 기본적으로 이 n에 들어오는 게 뭐여야 되냐면 자연수가 들어와야 돼요. 당연하지만 2.5나 3.7 이런 거 못 들어와요.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시켜서 2.5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n에 들어오는 건 자연수가 맞거든요. 근데 계산을 하다 보면 나중에 0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걸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시키는데 0이 나올 수 있나요? 없죠. 그죠? 1부터 시작했는데 하나씩 증가했는데 0이 나올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0팩은 계산을 하다 보면 필요하긴 한데 이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0팩은 1이라고 약속해요. 뭐예요? 정의 내렸다고. 그냥 0팩은 1로 쓰기로 약속이 된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은 돼요. 0팩이 얼마예요? 가능한 질문입니다. 0팩 얼마예요? 물어보면 선생님 1이라고 대답을 해줄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되는 질문이에요. 0팩이 왜 1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왜요? 약속인 것 뿐이니까요. 알겠습니까? 0팩은 계산을 하다 보면 필요해서 1로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됐죠? 됐죠? 자, 그렇다면 이게 기본적인 계승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순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순열은 이름을 풀어서 쓰면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 순열이 있는 겁니다. 됐죠?
순열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 순열이라고 부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순서가 의미가 있어야 돼요. 순서에 상관이 있는 겁니다. 순서에 상관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따가 예시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복. 뽑는 애를 또 뽑는 중복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우리 오늘 배우는 거 순열이에요. 월요일 날 배우는 거 조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률과 통계 가면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순서에 상관없고 중복도 허락하지 않으면 월요일 날 배우는 조합. 그리고 순서에 상관이 있고 중복도 허락하면 순열은 순열인데 중복을 허락해서 중복순열. 그 다음에 순서 상관없는데 중복을 허락하면 조합은 조합인데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이라 중복조합.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꺼번에 다 나오는 내용이라서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순서랑 중복이 뭔지는 이따 예시를 보면 알 겁니다. 자, 그럼 얘는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요. 순열이 영어로 퍼뮤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니셜 P를 적습니다. 그리고 앞에 조그마한 기호를 적을 거거든요. N, 그리고 뒤에 R을 적어요. 그럼 이거의 의미는 뭐가 되냐면요. N개의 선택지 중 순열로, 순열 뭐예요? 순서에 상관이 있고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방법으로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표현하는 게 NPR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N의 의미는 뭐냐면요. 선택지의 개수예요. 그리고 R은 몇 번을 선택했는지를 표현하는 선택 횟수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이따가 예시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럼 이건 기호예요. N개 중에 순열 형태로 R개를 뽑으면 된다. 이거고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계산을 할 때서 팩토리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NPR은 계산을 하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는 겁니다. 왜인지 설명드리긴 할 건데요. 기호에 대한 의미 자체가 문제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수능에도 좀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 객관식 앞페이지나 아니면 주관식 첫 번째 페이지에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계산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암기입니다. 나중에 컨비네이션, 월요일날 컨비네이션 이야기에서 NCR 이야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순서 상관 있고 중복 허락하는 구조로 중복 순열 나오면 NPR, 그 다음에 나중에 NHR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호를 꼭 수로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간단히 이야기 드릴 건데 암기하시면 되고요. 예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A, B, C, D 5명의 학생이 있어요. 이 5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뭘 할 거냐면 3명을 뽑을 거고요. 그 3명이 순서대로 너희 학교에 회장 있니? 반에? 반에 회장은 뭐 하나요 요즘에? 회의 안 하잖아요. 학급 회의 같은 거 합니까? 그래요? 회장이 있고요. 그럼 부회장 부회장 있나요? 반장 있나요? 반장이 회장인가요, 요즘은? 그럼 또 직책 뭐 있어요, 반에? 낙서하지 말고. 반에 직책 뭐 있어요? 회장 말고 직책 뭐 있습니까? 빨리 대답해줘. 선생님 학교 안 간 지 너무 오래됐단 말이야. 예? 뭐 있다고요? 빨리 얘기해줘. 없어요? 회장만 있어요? 그럼 잘생긴 애 있고요. 아, 그럼 안 돼. 회장이면서 잘생길 수 있잖아. 안 돼요. 그냥 할게요, 그러면. 부회장이 있고요. 반장이 있어요. 직책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A, B, C, D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회장, 부회장, 반장을 시킬 거예요. 근데 A가 회장이야, B가 부회장이야, C가 반장이야. 그래서 순서대로 A, B, C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C, A, B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같은 케이스예요, 다른 케이스예요? 우리 반 회장, 부회장, 반장은 A, B, C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C, A, B야 이야기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경우가? 이거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같은 경우입니까, 다른 경우입니까? 가연씨, 같은 경우예요, 다른 경우예요? 맞아요, 다른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죠? 순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순서에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부르는 순서가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면 월요일 날 하겠지만 만약에 학급 위원이 있어요. 학급 위원이 있고 이 위원 3명이 너희 학급 위원 누구야? ABC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니네 학급 위원 누구야? CAB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야, 니네 학급 위원 3명 나와. ABC 나와. CBA 나와. 똑같죠? 그럼 이건 순서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르는 순서가 케이스를 나누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순서에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순서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네 반 회장 A고 부회장 A고 반장 A야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중복을 뽑은 애를 또 뽑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럼 몇 명 중에? 5명 중에 몇 명을 뽑는 거예요? 3명 뽑는 거예요. 그럼 이 5명이 N이 되는 겁니다.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3명이 뭐가 되는 거예요? R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에 상관 있고 중복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순열이 된다고요. 그럼 5명 중에 순열 형태로 3명을 뽑는 방법이라고요. 이 된다는 거죠. 그럼 OP3은 저거에 의하면 5팩을 5-3이니까 요걸로 나누는 거고요. 우리 구하는 건 경우의 수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런데 2.7명, 2.7회 이렇게 나오진 않죠. 무조건 정수로만 나옵니다. 뒤집어 말하면 분수가 있는데 분수 형태인데 정수가 나온다는 건 약분이 무조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5팩이 얼마인지 쓰지 마시고요. 그냥 늘어뜨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건 2팩이죠. 5-3이니까 2팩 1 곱하기 2 쓰시고 약분을 한 다음에 최종 결과를 적겠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60이죠. 그럼 이렇게 5명 중에 3명을 뽑는 방법은 60가지가 되는 거고요. 요거에 좀 주목해 볼게요. 3 곱하기 4 곱하기 5죠. 뒤집어 쓰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같은 거예요. 그럼 중학교 때 배운 내용입니다. 회장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은 현재 몇 명이에요? A, B, C, D이니까 5명이죠. 그럼 부회장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은 회장으로 간 사람 빼면 4명이죠. 반장으로 올 수 있는 건 회장, 부회장을 빼면은 3명이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연결됐었던 거죠. 이거 중등 때 했잖아요.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만들려고 비어있는 2사람만큼을 약분하려고 분모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2사람만큼이 전체에서 올라와 있는 사람을 빼면 비어있는 2사람만큼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가 저렇게 되는 거고요. 순열은 요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선택지, 선택 횟수, 순서에 상관 있고 중복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순열. 요 규칙을 맞춰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렇죠? 예시까지 해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당연히 이런 쉬운 일반적인 구조로 안 나옵니다. 여기에 제약사항들을 붙여요. 그 제약사항의 대표적인 거 2가지 이야기하고 문제 딱 하나만 풀고 종료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외적인 케이스 2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이웃한다와 이웃하지 않는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할 때 문제풀이 방법이 있고요. 공식은 없어요. 공식은 없고 이웃하지 않을 때의 문제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웃하는 경우 있죠? 이웃하는 경우면 1번, 이웃하는 걸 한 덩어리로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덩어리를 포함해서 배열을 하고요. 이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덩어리, 이 한 덩어리 있죠? 덩어리 내부에서 재배열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입니다. 이것도 예시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이렇게 6명 있습니다. 6명 있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3명이 이웃했으면 좋겠대요. 그 3명은 B, C, D가 이웃했으면 좋겠대요. 됐죠? 자, 그럼 6명을 모두 일렬로 배열할 건데 B, C, D가 이웃했으면 좋겠다 하면 1번 B, C, D를
한 묶음 X로 생각해 줄게요. 한 덩어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친구들은 A 한 다음에 X, E, F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 네 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개를 네 군데 배열하는 거니까 4P4가 됩니다. 그럼 4P4는 4팩을 뭘로 나눈 거냐면 4 빼기 4니까 0팩으로 나눈다고요. 아까 0팩 얼마라고 그랬어요? 0팩 얼마라고 그랬어요? 1입니다. 약속한 거예요. 0팩은 0 아니에요. 1입니다. 1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얘는 4팩이에요. 그래서 있는 거를 다 배열하면 그거 개수 팩토리얼이 됩니다.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 4팩 중에 하나로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A, E, X, F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 X가 뭐냐면 B, C, D 세 개가 뭉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놓고 보면 이건 A, E 한 다음에 B, C, D 있고 F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B, C, D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또는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내부에서 재배열. 그게 두 번째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럼 우리 세 군데에 세 개를 배열한다고요. 3P3이에요. 3P3은 결국 뭐가 돼요? 3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1번 하고 연달아서 2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과는 4팩을 3팩과 곱하는 게 최종 답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웃한다.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학교 시험엔 둘 다 잘 나오긴 하는데 조금 더 많이 틀려오는 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건 두 개의 이야기에 추가적으로 하나의 풀이가 더 있어요. 특수한 상황에서 푸는 풀이가 있거든요. 1번 상관이 없는 애들을 배열합니다. 이웃하지 않아도 되는 애들 있죠? 이웃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애들. 걔네들부터 배열을 하고요. 2번 사이사이에 넣습니다. 이거예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풀이. 그 다음에 3번은 특수한 경우에 푸는 경우 있어요. 뭐냐면 두 개가 포인트는 이거예요. 두 개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전체에서 빼줍니다. 두 개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줘요. 두 개 이웃하는 건 이 방법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세 개는 안 돼요.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이해되시면 이해하시고요. 이해 안 되면 우선은 그냥 받아들여서 쓰세요. 위의 방법은 언제나 쓸 수 있고요. 이 방법은 두 개일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아요. A, B, C, D 다 6 있습니다. A, B, C, D 6 있는데 이 중에 이번엔 적죠 뭐. A, B, C, D, E까지 있는데 E, F까지 있는데 이번엔 B, C, D가 이웃하지 않는다요. B, C, D가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1번 상관없는 애들을 배열할 거예요. 그럼 B, C, D니까 상관없는 애들은 A, E, F죠? A, E, F를 배열합니다. A, E, F를 배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이죠. 세 개를 세 군데 넣으니까요. 그럼 A, E, F를 배열하는 방법으로 F, A, E라고 해볼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다른 색으로 하죠. 2번은 사이사이에 집어넣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이사이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를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린 BCD가 이 위치에 놓여야 되니까 BCD 밑에 해당하는 숫자를 놔보죠. 세아. B는 1, 2, 3, 4 중에 뭐 쓰고 싶어요? 1이요. C는 3이고요. D는 4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B 넣고 여기에 C 넣고 여기에 D 넣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이사이에 집어넣었으니까 절대 겹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1번, 1번, 1번 하면 B, C, D를 여기다 넣는다는 건데 그럼 겹치잖아요.
안 되죠. 그럼 134랑 431은 다른 케이스인가 보면 B가 4번 위치 여기에 있다는 거죠. B. C가 3번 위치 여기 있고요. D가 1번 위치 여기 있다는 이야기네요. 다르죠. 이거랑 다르죠? 그럼 순서에는 상관이 있는데 중복은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딱 뭐예요? 순열이죠. 그래서 선택지가 1, 2, 3, 4고 그 중에 3개를 선택하는 4, P, 3이 되는 겁니다. 최종 답은 뭐가 돼요? 그래서 300 곱하기 4, P, 3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까지 이야기. 됐죠? 그러면 2개가 이웃하는 걸 전체에서 빼는 거. 이건 직관적으로 되는데 왜 3개짜리가 안 되냐면요. 우리 이 3개가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나온 건 사실은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B, C, D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3개가 이웃하지 않는다에 요것도 이웃하는 걸로 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도 전체에서 빼줘야 돼요. 그럼 경우가 개 많습니다. B, D가 붙어 있고 C가 떨어져 있는 경우, C, D가 붙어 있고 B가 떨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것까지 다 하고 당연히 B, C, D가 붙어 있는 경우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2개가 이웃하지 않는다 하면은 경우가 딱 하나밖에 없죠. 2개가 붙어 있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전체에서 2개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특별한 2개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2개가 이웃하는 건 뭘로 구한다고요? 이걸로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해되면 이해하시고요. 이해 안 되면 그냥 이것만 쓰세요. 저거는 2개든 3개든 상관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사항으로 많이 쓰이는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에 대한 내용을 했고요. 마지막 하나 남은 건 여사건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거는 쓰기만 하고 실제 문제를 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적으세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사건이라고 부르거든요. 사실 이 단어를 아직 안 배우긴 했어요. 근데 집합할 때 여집합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집합이 뭐냐면 이 집합의 남은 부분을 말하는 게 여집합이에요. 그래서 저기 여자는 남을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사건이라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거의 남은 부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보통은 이런데 무조건은 아닙니다. 문제를 100%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단서가 되는 단어가 적어도 땡땡땡 하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걸 전체를 구해봤더니 전체가 예를 들어 첫 번째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가 있고요. 세 번째 케이스가 있고 네 번째 케이스까지가 있어요. 4개가 아니에요. 4종류가 있는 겁니다. 4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적어도 뭐뭐하다는 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다라는 뜻이라서 예를 들어 이거를 원한다면 이 3종류를 원하는 거라면 어떻게 하는 거 낫냐면 이럴 때는 전체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를 빼는 게 차라리 계산이 더 편하다는 거죠. 3개를 구해서 더하는 것보단 전체 개수 구하고 거기서 원하지 않는 거를 빼는 게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여사건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요건 문제를 풀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17-5인데요. 이거의 모든 문자를 나열할 거예요. 모든 문자를 나열할 건데 문제에 뭐라고 써 있냐면 3번 적어도 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전체 케이스를 좀 생각해 볼게요. 전체 케이스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 둘 해서 양쪽 끝이 있는 거예요. 양쪽 끝에 우리 자음 아니면 뭐가 있죠? 자음 말고 뭐 있나요?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자음 말고 뭐 있어요? 모음 있죠? 그럼 끝에 올 수 있는 게 모음이 올 수 있고요. 모음, 자음이 올 수 있고요. 자음, 모음에 자음,
자음이 올 수 있습니다. 네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고요. 그럼 이것도 원하는 거고요. 이것도 원하는 거고요. 한쪽 끝에 있잖아요. 이것도 원하는 겁니다. 이건 원하지 않는 거네요. 그럼 원하는 걸 3개 구해서 더하는 것보다 전체에서 원하지 않는 걸 빼는 게 더 좋겠다고요. 됐습니까? 이게 여사건인 거예요. 그럼 전체는 뭐가 되냐면 몇 개 글자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7. 7개 글자를 7군데 나열하는 거니까 전체는 7팩토리알이에요. 그럼 원하지 않는 것 모음 2개가 양 끝에 있는 이 구조를 원하지 않아서 이걸 구해서 뺄 거예요. 자, 그러면 매년 이 통계에 관련된 혹은 경우의 수에 관련된 수업을 할 때 물어보면 늘 오답이 나옵니다. 학년에 상관없이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늘 나와요. 자, S, P, C, L과 E, I, A 이렇게로 나눠졌죠? 1번과 2번 중에 누가 모음입니까? 누가 모음이고 누가 자음입니까? 이거 매년 물어보는데 틀린 사람 나옵니다. 그리고 싸우기까지 하더라고요. 재훈이 누가 모음이에요? 확실합니까? 가연이 누가 모음이에요? 확실해요? 준영이 대세를 따르는 겁니까? 1번하고 2번 중에 누가 모음입니까? 2번. 세아. 맞아요. 여긴 다 알고 있네요. 승민이가 있었으면 이야기가 좀 달랐을 수도 있는데. 앞타임에 중학교 2학년 친구들 했는데 틀린 친구 나왔습니다. 심지어 옛날엔 고3 수업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모음이에요. 그럼 하나 물어볼까요? 이건 적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자음입니까? 모음입니까? 모음이에요? 자음이에요? 참고로 이건 맞춘 학생이 사실상 없습니다. 정확하게 맞춘 학생은 한 명도 없었어요. Y는 자음일까요? 모음일까요? 자음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정확히 맞춘 학생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찍어서 맞춘 학생이라도 있어야지. 반자음이고 반모음입니다. 그래서 문장 위치에 따라 자음일 때도 있고 모음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 수학 문제에선 안 나옵니다. Y가 들어간 친구의 자음, 모음 따지는 건 안 나와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게 자음인 거 알았어요. 이거 모음이고요. 그럼 요거 구해볼게요. 양 끝에 모음이 온다고 했어요. 모음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E 오고 A 오는 거랑 A 오고 E 오는 게 다른가요? 같은가요?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순서에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E 오고 E 올 수는 없어요. 중복을 허락하지 않죠? 뭐예요? 순열이에요. 순열인데 선택지가 3개나 있잖아요. 그 중에 2군데에 쓰는 거니까 양 끝에 모음을 늘어놓는 방법은 3P2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모음 하나에 4개의 자음을 합쳐서 가운데에 5개를 늘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5개 늘어놓는 건 제약사항 없죠? 5개 문자를 5군데 늘어놓는 거니까 5 팩토리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양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전체 답은 7팩에서 3P2 곱하기 5팩을 하는 거고요. 물론 직접 계산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숫자가 너무 크죠? 묶고 나누고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부터 할 거예요. 3P 있죠? 3팩을 3-2니까 1팩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3P2는 3팩은 3 곱하기 2가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곱하기 5팩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고요. 빼기 있고요. 7팩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7이에요. 그럼 1, 2, 3, 4, 5, 1, 2, 3, 4, 5가 공통이잖아요. 그냥 하셔도 돼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공통으로 묶으면 여기는 6, 7에 42 빼기 여기는 6이 남죠.
그러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는 120에 36이 되죠. 됐죠? 그래서 120 곱하기 36은 여러분이 하셔도 되고요. 선생님이라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30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12 곱하기 12는 알고 있잖아요. 144죠. 그거에 30만 곱하는 구조로 해석을 해보셔도 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순열, 계승 뭔지 설명드렸고 예외적인 계산으로 첫 번째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두 번째 여사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숫자 커요. 이거 하다 보면 숫자 크게 나오거든요. 실제 그냥 생으로 답을 적는 경우도 있는데 팩토리얼로 적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다 약분이 됩니다. 분수 형태 절대 안 나와요. 개수인데. 그러니까 중간 계산하지 마시고 팩토리얼 같은 걸로 쓰셔서 약분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거나 저렇게 묶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오면 묶는 것까지 해주시면 계산하는데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나왔다고 그냥 다 적어서 계산하지 마시고요.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투데이 푸세요.